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굉장히 핫하게 빠르게 성장해온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지금 사도 될까요? 요거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팔란티어는 어떤 회사인가?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모든 걸 가져와서 관계를 정립해주고 이거를 회사가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게 제대로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회사가 앞서 나갈 수 있게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장 기대주이기도 한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죠. 그래서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오늘 영상에서는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은 어떻고 투자자 관점에서 장단점은 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2003년에 피터 틸, 지금 굉장한 실세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밑에 벤스 부통령까지 백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미국의 실세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인데 알렉스 카프, 네이던 게팅스, 조 루슨 등이 공동 창업한 기업입니다. 2003년에. 이 회사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가 첩보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든 회사인데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 정부기관이 테러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실리콘밸리의 신기술들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창업 초기에 이 투자자금 유치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CIA 산하 벤처 투자 기관인 인큐텔로부터 투자를 굉장히 럭키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CIA가 팔란티어의 첫 번째 고객이 됐고요. 지금 또 팔란티어의 핵심 고객은 미국 정부, 특히 정보기관 국방부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팔란티어는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곳 또는 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나라나 회사에는 협력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팔란티어가 뭐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마법의 구슬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누가 다루냐에 따라 이거는 모두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모두를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이 데이터와 여기 AI까지 붙어서 세상의 흐름과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사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했고 2020년 9월 말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이 됐죠. 티커는 PLTR입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담, 정부 및 방위 산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테러 방지, 범죄 분석, 군사작전 시뮬레이션 등을 쓰고 있는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거나 국경에서 마약 밀매를 추적하는데 이런 데 쓰이고 있고요. 여전히 정부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죠. 두 번째 파운드리라는 솔루션인데 기업 고객 대상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흩어진 데이터들을 하나의 팔란티어 솔루션에 넣어서 분석을 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는 거죠.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산업에 넣을 수 있다. 조금만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백신 유통에 활용돼서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2024년 연매출 기준으로 상업용 매출 절반 이상이 파운드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폴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빠르게 배포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동화 플랫폼. 그래서 파운드리나 고담을 쉽게 업데이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 운영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최근에 등장한 게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AIP입니다. 팔란티어 AI 플랫폼. 2023년에 등장했는데 생성형 AI를 팔란티어 데이터 플랫폼에 합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학습시키고 기업용 업무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AIP 덕분에 팔란티어는 최근에 AI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주가 상승의 주된 배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연매출을 보면은 28.7억 달러 매출을 냈는데 그 중에 55%가 정부 쪽에서 나왔고요. 45%가 상업 부분에서 나왔는데 상업 부분, 파운드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AIP가 2023년에 출시돼서 이제 조금씩 파일을 늘리면서 커져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팔란티어한테 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냐? 여기에는 이제 파운드리의 확장성이 큰 역할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약 100여 개의 대형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팔란티어 쪽이나 이제 팔란티어 투자자분들은 결국에는 모든 회사, 모든 정부가 팔란티어 솔루션을 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입부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 카프 CEO 역시 목표를 어느 정도 보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제 10%에 도달했다. 지금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3,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바라는 거는 3조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배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CEO의 목표가 있어서 지금 팔란티어 투자자분들도 뭐 한 5년에서 10년 뒤에 10배는 되겠구나. 이제 테슬라랑 결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팔란티어 투자하고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 게 이 상당히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2025년 팔란티어 연매출 가이던스는 한 3.9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매출 대비 36% 성장하겠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벌써 시가총액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리고 미국 상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던스를 줬어요. 이 파운드리 기업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1.2억 불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68%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대담한 가이던스를 내놨지만 투자자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8% 정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미 팔란티어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뭐 팔란티어 솔루션이 쓰였다더라 라는 이런 풍문이 돌았어요.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전쟁과 위기가 터질 때마다 팔란티어는 정부 쪽으로도 솔루션을 넣고 있고 기업에서는 확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력 규모 역시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상적으로는 5,000명 정도까지 갈 거라고 하고 있어서 뭐 딱히 성장성에서는 문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상업 부분 모두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팔란티어 투자에 있어서 강점과 매력이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정부와 민간 양쪽 매출 기반이 탄탄하다. 초창기에는 정부 기반 매출이 90%였는데 지금은 상업 부분이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고요. 또 단일 고객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죠. 미국이나 오방국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고 AI 시대의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두 번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P 등장으로 유행성 AI가 아니라 고객들이 이 AI를 접목시켜서 이 탑 맨 위에 있는 인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AI로 강화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4년 기준 AIP는 450개 이상의 고객사가 쓰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매출 기반이 AIP도 빠르게 크고 있다. 그 고마진 구조와 강력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고요. 자유현금 흐름 마진이 4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가진 몇 안 되는 AI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R&D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필요한 회사 M&A도 하고 이런 자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번째 모듈형 고객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프론트 디벨롭드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뭐 고객사에서 전화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고객사에 파견해서 뭐 짧으면 몇 달, 길면은 뭐 거의 반년까지도 고객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코딩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줍니다. 고객 밀착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솔루션이 워낙에 뛰어난데 AI까지 붙어서 결국에는 제일 위에 있는 인간이 AI나 팔란티어 솔루션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거의 효율성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다만 팔란티어의 리스크와 한계도 있을 수 있죠. 일단은 현재 주가가 6월 기준으로 140불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80%나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포워드 PR, 앞으로 12개월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200배가 넘습니다. 과거 12개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500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춤하게 되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속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축소되거나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정부 고객 매출이 영향받을 수 있죠. 정부 쪽 매출이 지금도 한 40% 50% 되니까 특히 미국 선거 시즌에 누가 앞서느냐에 따라 이런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규제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내 데이터 보호법 등이 데이터 규제를 강화할 시에는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P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고밸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조금만 빗나가거나 가이던스가 낮아질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불안정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하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가져가고 살 때도 이제 무한정 사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100불 정도가 됩니다. 104불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가가 137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보다도. 그리고 월가에서도 17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줬는데 10명이 중립을 주고 있습니다. 3명은 매수 추천, 4명은 매도 추천. 그래서 지금 가격이 월가 기준에서는 이거 조금 비싼 구간이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팔란티어에 투자한다면 팔란티어의 핵심 개념인 온톨로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pending 특강 때 M8 조아님을 모시고 팔란티어 특강을 2시간 동안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건 이겁니다. 이 조직 내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계를 재정의하고 이 탑 레벨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데이터들과 시스템을 통합해서. 그래서 내가 결정권자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알아서 팔란티어 솔루션이 여러 시스템과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이 현재 세계 수많은 데이터와 개념들을 가져와서 인간한테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저는 온톨로지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이 시스템과 데이터들을 이해해서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팔란티어의 핵심인데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오라클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지만 파편적으로 이쪽만 데이터를 의미있게 해주는데 팔란티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커다란 버켓이라고 하더라고요. 바구니. 그래서 SAP, ERP, 다양한 SCM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부어 넣으면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이 도출돼서 사람이 딱 가져가서 그걸로 결정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도 대기업들이 계속 도입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성장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AI, 데이터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필요한 의미 있는 걸로 만들어주는데 탁월하다. 그래서 정부 쪽도 탄탄하고 지금은 또 상업용 기업 고객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크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몰빵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요. 그건 이제 고수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이제 소액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할 매수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비쌀 때 몰빵하기보다는 내가 이 기업이 좋아 보이는데 언제 살까 하시면은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사시고 또 떨어졌을 때 사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오늘 조금 사놓고 이걸 기준으로 한 10% 빠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단타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회사는 진짜 테슬라랑 결이 비슷하다고 했죠. 2년, 5년 있으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장기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 역사부터 핵심 기술, 실적, 투자 장단점, 리스크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데이터와 AI가 현재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팔란티어를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기업입니다. 투자자라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을 냉정하게 보는 눈이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지혜롭게 투자해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